토익 점수가 950점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졸업 예정자인 분들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군, 이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통역장교를 선발하고 있고요. 각 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통은 다 지원을 합니다. 다 지원을 하고 시험을 다 보고 되는 쪽으로 골라서 이제 선택해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고요. 토익 950점만 넘는다면 그리고 대학교 졸업장만 있다면 혹은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응시를 하게 되면 전공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시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번역과 통역을 시험 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육사까지 가서 시험을 봤었고, 공군은 그때 수원 지역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고, 해군은 이제 서울에서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각각 이제 장소가 다릅니다. 달라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전에 이제 번역 시험을 보고 오후에 이제 통역 시험을 보는데 꼭 점심을 싸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번역 시험은 다 같이 보지만 다 보고 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이제 통역을 보통 보는데 통역을 볼 때는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서 보니까 뒷조에 걸리면 거의 한 2시간, 3시간을 대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점심이랑 그리고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꼭 챙겨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공평가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전공평가 1차 시험에서 합격하면 거의 90%는 최종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그 다음으로 1차 합격자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을 이때 1차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국내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언제든지 졸업증명서를 뗄 수 있으니까요. 해외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번역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대학 졸업증명서를 떼어놓고 그 다음에 번역 공증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영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준비가 잘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사람 이제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영국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국까지 가서 졸업증명서를 다시 떼고 돌아와서 이제 번역 공증을 받고 제출을 해야 되니까 그 돈만 제가 들었을 때 그때 막 300만 원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졸업 예정자도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임관하기 전까지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졸업을 하고 졸업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임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후배 중에 그랬던 분이 있어요. 실제로 1차 시험도 다 통과를 하고 신체 검사까지 다 했는데 이제 학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학점인가 남아서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되고 그래서 그 다음 기수에 다시 봐서 들어왔던 경우도 있어서 이런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은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서류 제출을 하고 나면 이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남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었는데 이제 장교로 복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문신이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다 확인을 하는데 너무 큰 문신이 있다거나 그러면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서는 가슴 쪽에 이제 큰 이제 문신이 있었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문신을 지우고 들어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문신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신체 검사까지 다 마무리되면 2차 시험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면접 평가는 한국어 면접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이었으니까 계룡에서 시험을 봤는데 오전에 보다 보니까 그 전날에 내려가서 숙소를 잡고 잤던 기억이 있네요. 면접 평가는 거의 대부분이 다 통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장교로서 이 사람이 알맞은 국가관이나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시험이긴 해요.
정말 드물지만 면접 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면접 평가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서 최종 합격이 되면 실제 훈련소 입대까지 한 2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이제 그때는 마음을 편하게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가 입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텀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됐는데요. 육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전문사관이라고 해서 군의관, 간호장교, 재정장교, 법무장교 이제 이런 분들이랑 같이 훈련을 받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서 통역장교가 받는 그 2달간의 훈련 강도가 좀 비교적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학사사관 후보생들과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강도가 세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마치게 되면 드디어 소위로 임관을 하게 되는데요. 임관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국방어학원,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4주에서 5주가량 군사 통역을 교육받는 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육해공 통역장교들을 다 같이 모입니다. 모여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타군 통역장교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방어학원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대 배치를 받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육을 잘 받고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자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통역장교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통역장교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응시 자격이나 선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창용 어학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각 군마다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1등부터 자리를 선택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에 따라서 A티어, B티어, C티어 이렇게 나눠서 A티어에 있는 자리들 가지고 뺑뺑이로 돌리는 거죠. 거기다 B티어에 있는 자리들 가지고 뺑뺑이 돌리고 그래서 성적이 좋으면 이제 아무래도 A티어에 있는 이제 자리들이 상위 부대가 굉장히 많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A티어에 들게 되면 그 상위 부대 내에서 뺑뺑이를 돌리기 때문에 상위 부대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티어는 아무래도 이제 상위 부대는 아니니까 복불복이긴 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저희가 꿀빨 수 있는 그런 부대로 갈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정말 안 좋은 부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복불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머리 싸움, 이제 눈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A티어에 들면 좋은 데를 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 수도 있거든요. 상위 부대라는 게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통역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로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 싸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열심히 해서 통역장교에 왔으면 A티어에 들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상위 부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